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 채널에서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이 숫자부터 보시죠. 88%. 이게 뭐냐면요. 임상시험에 들어간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좋다고 듣는 10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중 거의 9개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바이오 투자의 기본값은 실패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건 특정 종목을 찍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살벌한 실패의 확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퀀트적 분석 프레임워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프레임워크의 뼈대를 한번 같이 세워볼 겁니다. 자, 그럼 그 해답을 찾으러 가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실마리는 무슨 최신 기술이나 복잡한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과거 암 치료의 그 처절했던 역사 속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수많은 실패들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전부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암은요,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의 세포 분열 시스템이 고장나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완벽한 변종인 셈이죠. 이 본줄 때문에 무슨 마법의 탄원 하나 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고 신약 개발이 그토록 험난한 겁니다. 역사를 아주 잠깐만 훑어볼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냥 치료법 없음 이랬고요. 19세기에는 암 덩어리를 그냥 무식하게 다 도려내려고만 했죠. 진짜 게임의 룰이 바뀐 건 1947년 시드니 파버라는 사람이 아주 독한 화학물질로 백혈병을 일시적으로나마 멈추게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962년 VAMP 프로토콜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시도가 등장하게 되죠. 당시 밴프 프로토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가지 맹독성 약물을 그것도 아이들한테 최대치로 때려 넣었으니까요. 동료 의사들한테 인간을 상대로 실험하냐는 맹비난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무모해 보였던 시도가 현대 병용요법 임상시험의 거친 원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논란 많던 밴프 프로토콜이 뭘 증명했냐면 암이라는 적은 워낙 영리해서 무기 하나로는 절대 못 이긴다. 여러 무기를 한꺼번에 써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항암 치료의 표준, 병용요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혼돈이 현대의 논리를 탄생시킨 거죠. 바로 이분들이 종양학의 첫 번째 퀀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버는 약물이 특정 타깃을 공격한다는 개념을, 민추리는 눈에 암이 안 보여도 바이오마커를 추적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프라이와 프라이리키는 여러 약물을 섞어 쓰는 임상시험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분들의 투쟁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핵심 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죠. 과거의 그 모든 교훈들이 오늘날 임상시험이라는 아주 고도로 구조화된 통계적 깔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할 확률을 어떻게든 계산해내는 거죠. 파이프라인은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1상은 안전한지 보는 거고, 2상은 효과가 있긴 한지 신호를 보는 단계, 3상은 기존 치료법보다 진짜 더 나은지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죠. 각 단계는 규제기관과 투자자들이 던지는 아주 명확한 질문에 데이터로 대답하는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전체 항암 연구 개발의 거의 절반, 48%가 임상 2상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이상 단계가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승부처라는 걸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 일상에 들어간 약물이 이 모든 지옥 같은 관문을 다 뚫고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을 통계적 확률입니다. 처음에 봤던 88% 실패율의 다른 얼굴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12%의 바늘구멍을 통과할 놈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석가의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볼 때 그냥 좋다가 아니라 뭘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상에서는 주로 종양 크기가 줄었냐, 이걸 보는 ORR을 봅니다.
일종의 중간고사 성적이죠. 하지만 최종 목표인 3상에서는 환자가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래 살았냐, 즉 OS나 PFS를 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분석 틀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요즘 아주 뜨거운 타겟이죠. 클라우딘 18.2라는 주로 위암세포 표면에 나타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걸 공격하는 신약 개발 경쟁을 통해 각기 다른 기술이 어떻게 서로 다른 투자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클라우딘 18.2라는 타겟을 공격하는데 세 가지 다른 방식, 즉 모달리티가 있습니다. 첫째, 항체의약품은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암세포 성장을 막는 열쇠 같은 거죠. 기술이 검증돼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ADC는 이 항체에다가 강력한 화학폭탄을 달아서 보내는 유도미사일 전략입니다. 효능은 극대화되지만 그만큼 기술적 리스크도 커지죠. 마지막, KART는 아예 환자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개조한 뒤 다시 넣어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약입니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하지만 비용과 기술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리스크 보상 프로필을 가진 별개의 상품인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신약의 미시적인 분석에 집중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좋은 나무만 봐서는 숲 전체가 불타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거시적 리스크, 바로 비용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이게 바로 신약 하나를 성공시키는 데 들어가는 평균 R&D 비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돈 안에는 아까 봤던 그 88%의 실패한 신약들에 들어간 돈까지 전부 다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은 당연히 약값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2008년에 연간 1억 원 정도 하던 항암 신약 평균 가격이 2022년엔 2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물가 상승 수준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뼈아픈 데이터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약값이 비싸다고 해서 환자의 생명을 더 오래 연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건 가치 기반이라는 가격 책정 모델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뜻이고 바이오 섹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거시적 리스크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은 2028년까지 전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가 4,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투자자를 위한 단단한 분석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도박사가 아니라 확률과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가로 거듭나는 길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최소한 이 5가지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몇 상이고 통계적 허들은 뭐지? 이 기술은 검증된 건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모험인가? 바이오 마커 전략은 확실한가? 나중에 약값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사, 이거 하나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회사인가? 이 체크리스트만 있어도 단편적인 뉴스에 휘둘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원칙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데이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계좌를 지켜내며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는 88%의 실패율과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바이오 종목들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